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외곽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곳에 위세당당한 김대감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붉은 기와로 장식된 이 집은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꽃도 가시가 있듯 화려한 저택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연희 김대감의 본실마님이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가문의 영달을 위해 부모의 뜻에 따라 20살이나 많은 김대감에게 시집온 여인이었지요. 연희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의 달빛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봄날의 진달래꽃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그녀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죠. 마님, 오늘도 들꽃 향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매일 아침 마님의 방문 앞에서 들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 김대감 저택의 머슴으로 일한 지 어언 5해가 되어가는 사내였지요. 돌쇠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투박했지만 맑고 진실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돌쇠야. 연희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돌쇠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였지요. 다른 하인들은 돌쇠를 촌놈이라 무시했고 김대감은 그저 짐을 나르는 소나 다름없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희 마님만은 달랐습니다. 어서 들어와 앉거라. 오늘도 들꽃이 참으로 예쁘구나. 돌쇠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들꽃이 한가득 들려 있었지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그는 산과 들을 헤매며 가장 예쁜 꽃을 찾았습니다. 연희 마님의 미소를 보기 위해서였지요. 마님, 오늘은 들국화를 찾았습니다. 저 마님의 얼굴을 닮아서 그런지 유난히 빛이 나더군요. 돌쇠의 말에 연희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은방울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청아했지요. 연희의 하루는 이렇게 돌쇠가 가져다주는 들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남편인 김대감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침소에 발걸음하지 않았지만 연희는 돌쇠의 작은 정성에 위안을 얻었지요. 돌쇠야, 대감께서는 오늘도 밤늦게 돌아오시겠지? 연희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연희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관심을 잃었고 이제는 밤이면 기생첩을 찾아다니며 돌아올 줄 모르는 사내가 되었지요. 연희에게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차가운 이불 뿐이었습니다. 네, 마님. 대감께서는 오늘 밤에도 늦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와 같이 저녁 준비를. 돌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와 돌쇠는 놀라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마당에서는 김대감의 충복인 마당쇠가 하인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어서 방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해라. 오늘 대감께서 귀한 손님을 모셔오신다. 마당쇠는 김대감의 그림자와도 같은 사내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사나운 성정으로 모든 하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인물이었지요. 특히 그는 연희 마님을 유독 싫어했는데 이는 김대감이 연희에게 등을 돌린 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돌쇠야, 어서 나가보렴. 마당쇠가 너를 찾는 것 같구나. 연희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연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대감이 귀한 손님을 모신다는 것은 곧 그녀가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비록 남편의 마음은 이미 떠났을지라도 겉으로는 화목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야 했죠. 연희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생기를 잃은 채 공허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꽃심지를 꺼내 연지를 찍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비록 마음은 무거웠지만 김대감의 본실 마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대감은 정말로 귀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박판서라 불리는 고관과 그의 수행원들이었지요. 연희는 단아한 걸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 지혜로운 언변에 박판서는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대감께서 아름다운 부인을 두셨구려. 어쩌면 이리도 현숙하고 아름다운지. 박판서의 말에 김대감은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연희에게 관심이 없었고 다른 이가 그녀를 칭찬하는 것조차 못마땅했죠. 박판서님, 과찬이십니다. 이야기를 나눌 만한 여인은 못 되옵니다. 김대감의 말에 연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공손히 술잔을 올렸습니다. 연희의 모습을 지켜보던 돌쇠는 마당 한켠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가고 술자리는 점점 흥겨워졌습니다. 김대감과 박판서는 하인들을 물리고 밀담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연희도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지만 김대감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부인, 잠시 기다리시오. 박판서께서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니 들어보시오. 연희는 의아했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판서는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요즘 조정이 혼란스럽소. 임금께서는 신하들을 믿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훌륭한 인재들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지요. 이런 때일수록 뜻있는 이들이 뭉쳐야 하오.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렇소이다. 나 또한 그 뜻에 동참하고자 하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연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말은 분명 역모에 가까운 내용이었지요. 만약 이 일이 발각된다면 김대감의 가문은 물론 연희 자신도 화를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대감, 밤이 깊었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레 말하자 김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소, 또. 하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게.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역모에 가담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평생을 함께할 남편이지만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놀라 몸을 일으켰고 이내 문이 열리며 김대감이 들어섰습니다. 부인, 아직 주무시지 않았소? 김대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의아했지만 공손히 대답했지요. 네, 대감.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연희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따뜻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오늘 박판서께서 부인을 많이 칭찬하셨소. 현숙하고 아름답다고. 연희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칭찬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기뻐하기보다는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대감. 김대감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딱딱했지요. 부인, 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오? 연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항상 남편에게 충실했고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충성을 묻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감. 제가 언제 대감의 뜻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김대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고 있소.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충성이 필요할 것이오. 부인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심 없이 따라와야 하오. 연희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요. 네, 대감. 명심하겠습니다. 김대감은 만족한 듯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겠소. 오랜만에 부인과 함께 하고 싶구려. 연희는 놀랐지만 순순히 이불을 펴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김대감은 오랜만에 연희의 침소에서 밤을 보냈지만 그것은 부부의 정이 아닌 감시를 위한 것이었지요. 그는 연희가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살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김대감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영무에 가담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막는다면 그것은 남편을 배신하는 일이었지요. 연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김대감은 점점 더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낯선 이들과 만남을 갖고 비밀스러운 편지를 주고받았지요. 연희는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우연히 김대감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통의 밀서를 발견했지요. 그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달 보름 궁궐 습격 계획 확정. 각자 맡은 임무 준비하시오. 성공하면 우리 모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오. 연희는 손이 떨려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모의 증거였습니다. 김대감이 나라를 배신하려 한다는 증거였지요. 연희는 급히 편지를 원래 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의 영모를 그대로 두어야 하나, 아니면 관가에 알려야 하나. 연희가 고민하던 그때 마당에서 돌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당쇠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지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요? 마님의 방에 들꽃을 갖다 드리는 게 잘못이오? 마당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내가 매일 아침 마님의 방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대감께서 아시면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돌쇠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소문이라니요? 내가 매일 아침 들꽃을 드리는 건 마님을 위한 정성일 뿐이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마당쇠는 비웃으며 돌쇠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정성? 하하, 가소롭구나. 내 주제의 마님께 정성이라니. 내 놈이 어떤 눈으로 마님을 바라보는지 다 안다. 돌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마당쇠는 김대감의 신복이었고 그에게 맞서는 것은 곧 김대감에게 맞서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부터 마님의 방에 얼씬거리지 마라. 대감께서 직접 명하셨다. 마당쇠의 말에 돌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매일 아침 마님께 들꽃을 드리는 일은 하루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마저 빼앗긴다면 그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연희는 이 광경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쇠는 항상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와의 만남마저 금지된다면 그녀는 이 저택에서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었지요. 그날 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영모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었고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지요. 연희는 증거를 확보해 관가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일찍 일어나 김대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서랍을 열고 어제 본 밀서를 찾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당황하며 서랍을 뒤지던 그때 문이 열리며 김대감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무얼 하시오? 김대감의 차가운 목소리에 연희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을 마주했지요. 대감, 제가 잃어버린 비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재에서 비녀를?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군. 연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대감을 뵈러 왔다가 여기서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김대감은 연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지요. 부인,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오? 연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목적이라니요? 김대감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갑고 섬뜩했지요. 아니요, 내가 너무 예민했소. 부인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연희를 방으로 돌려보내고 즉시 마당쇠를 불렀지요. 마당쇠야, 앞으로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 그녀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모두 보고하라. 마당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대감.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겠습니다. 그날부터 연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마당쇠나 그의 신복들이 따라다니며 감시했지요. 방문 밖에서는 항상 누군가 그녀의 동정을 살폈고 심지어 방 안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커다란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지요. 더 이상 돌쇠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마당쇠의 명령으로 저택 가장 먼 곳에 있는 헛간에서 일하게 되었고 마님과의 접촉은 철저히 금지되었지요. 연희는 창문 너머로 멀리서 일하는 돌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야,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여기서 새장 속의 새가 되었단다. 연희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돌쇠의 안부를 걱정했지요. 돌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마님의 방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녀를 생각했지요. 마님, 부디 무사하시길.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김대감은 연희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엄숙했고 눈빛은 차가웠지요. 부인,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해왔소? 연희는 의아했지만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는 항상 저를 대감의 본실마님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김대감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떻게 나를 대했소?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소?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대감을 속인 적은 없습니다. 김대감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연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증거가 있소. 연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에게 충실했고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요. 대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대감을 배신했단 말입니까? 김대감은 손뼉을 쳤고 곧 마당쇠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지요. 마당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김대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부인이 금어슴 돌쇠와 주고받은 편지요. 김대감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지요. 돌쇠에게 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대감이 없는 밤 그대를 기다리겠습니다. 연희 올림. 연희는 눈을 크게 뜨고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꾸민 것이었지요. 대감, 이건 제가 쓴 글씨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것입니다. 김대감은 연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요. 부인, 나를 배신한 죄는 용서할 수 없소.
더구나 천한 머슴과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의 마님이 아니오. 연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대감, 제발 믿어 주십시오. 저는 결코 대감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내쫓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웠지요. 그것은 단순히 그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하인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김대감은 엄숙한 표정으로 모두 앞에 섰지요. 오늘 밤 본실 마님이 천한 머슴과 간통한 죄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소. 이는 우리 가문의 수치이니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연희 마님이 얼마나 현숙하고 덕이 있는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대감의 명령에 감히 거역할 수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선 돌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마님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것은 분명 김대감이 연희를 내쫓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일이... 돌쇠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서면 오히려 마님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김대감의 명령으로 연희는 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마당쇠는 그녀를 거칠게 끌고 와 마당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것이 간통한 여인의 말로요. 마당쇠가 소리쳤고 곧 다른 하인들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돌이 아닌 종이로 만든 가짜 돌이었지만 그 의미는 똑같았습니다. 연희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었지요. 제발, 제발 그만. 연희의 애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대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누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지요. 마침내 김대감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인들은 즉시 멈추었지요. 이제 이 여인을 저택 밖으로 내쫓으시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시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어찌 이리 무정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대감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있소.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소. 그렇게 연희는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그녀는 단 한 벌의 옷만 입은 채 저택 밖으로 내몰렸지요. 차가운 비는 그녀의 몸을 적셨고 그녀의 눈물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이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연희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약했고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지요. 그녀는 얼마나 걸었을까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돌쇠였지요. 그는 연희가 쓰러진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돌쇠는 연희를 조심스레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갑고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지요. 돌쇠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연희를 감싸주었습니다. 마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연희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돌쇠의 얼굴이 들어왔지요. 돌쇠야, 넌 어찌 여기 있는 거니? 돌쇠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연희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돌쇠야, 나를 두고 가거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희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돌쇠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구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돌쇠는 연희를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산속에 작은 오두막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지요.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돌쇠는 미끄러운 흙길을 조심스레 올라갔습니다. 연희의 몸은 가벼웠지만 그녀를 업고 산길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돌쇠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마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마님. 곧 도착합니다. 돌쇠의 속삭임에 연희는 무의식 중에 그의 등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돌쇠의 목덜미에 닿았고 그는 그 온기에 가슴이 떨렸지요. 밤이 깊어가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돌쇠는 마침내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지요. 마님, 도착했습니다. 이제 쉬실 수 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연희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어둡고 춥기는 했지만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었지요. 돌쇠는 재빨리 불을 피웠고 방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바닥에 깔아둔 집자리에 눕히고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몸은 차가웠습니다. 마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님을 지켜드릴게요. 돌쇠는 연희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렸지요. 마님이 무사하기를, 마님이 다시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비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돌쇠는 계속해서 연희 곁을 지켰고 때로는 그녀의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고 때로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지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두막 안은 조금씩 밝아졌지요. 그때 연희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연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돌쇠는 그 소리에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는 돌쇠입니다. 지금 산속 오두막에 계십니다. 연희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어젯밤의 일을 기억해냈지요. 남편의 배신, 쫓겨남, 그리고 돌쇠. 돌쇠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니?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제가 마님을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 안전하실 겁니다. 연희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배신했지만 천한 머슴이라 불리던 돌쇠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었지요. 돌쇠야, 고맙다.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너도 위험해질 텐데. 돌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을 위험에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연희는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요. 돌쇠는 재빨리 그녀를 도왔습니다. 마님, 아직 몸이 약하십니다. 조금 더 쉬세요. 제가 죽을 끓여 올게요. 돌쇠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쌀과 나물로 죽을 만들었지요. 연희는 돌쇠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대감의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지요. 이제 나는 무엇이 되었을까? 더 이상 마님도 아니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연희의 생각이 깊어질 때 돌쇠가 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마님, 드셔보세요. 제 솜씨가 변변치 않지만 허기는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연희는 고마운 마음으로 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이가 만든 음식을 먹었지요. 그것은 비록 소박한 죽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맛있구나, 돌쇠야. 정말 고맙다. 돌쇠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마님. 마음에 드셨다니 기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오두막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냥을 하거나 산나물을 캐왔고, 연희는 오두막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지요.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갔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산에서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그는 토끼를 손질하며 연희에게 말했지요. 마님, 오늘은 토끼 고기로 맛있는 찌개를 끓여 드리겠습니다.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쇠야,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아주렴. 나는 더 이상 마님이 아니란다. 그냥 연희라 불러다오. 돌쇠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무례한 일입니다. 어찌 제가 마님을... 연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신분이 없단다. 우리는 그저 두 사람일 뿐이야. 나는 연희, 너는 돌쇠. 그뿐이란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씨. 연희는 그의 어색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터져나온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아직 어색하구나.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신분의 벽이 허물어진 오두막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하루는 돌쇠가 물을 길러가는 길에 연희의 옷자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돌쇠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흰 손이 물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지요. 연희 씨. 돌쇠의 부름에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돌쇠야, 이리 와서 나를 도와주렴. 돌쇠는 연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빨래를 했고 때로는 물장난을 치기도 했지요. 연희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고 돌쇠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연희 씨는 웃을 때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돌쇠의 말에 연희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예전의 나가 아니란다. 하지만 내 말이 고맙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사는 꽃으로 가득 찼지요. 돌쇠는 매일 아침 가장 예쁜 꽃을 찾아 연희에게 선물했고 연희는 그 꽃으로 오두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공간은 점점 더 아늑하고 따뜻해졌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연희가 가지고 나갔을지도 모르는 밀서 때문에 불안해했고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마당쇠를 시켜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 수색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오두막으로 돌아와 연희에게 알렸지요. 연희 씨, 대감의 사람들이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지요. 돌쇠야, 사실 내가 대감의 서재에서 본 것이 있단다. 대감이 영모에 가담한 증거가 담긴 밀서였어. 돌쇠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모라니요? 그럼 대감께서 연희 씨를 내쫓은 것도.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를 내쫓은 건 내가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그 밀서를 가져오지 못했어. 아마 대감은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해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연희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당장 떠나자. 이 오두막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돌쇠는 작은 보따리에 음식과 옷가지를 넣었고, 연희는 물통을 채웠지요. 그들은 어둠이 내리자마자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어 다음 고을로 가면 잠시 숨을 수 있을 거예요. 돌쇠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산길을 내려갔지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잠시 숨어요. 돌쇠가 갑자기 연희의 손을 잡고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숨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횃불을 든 사람들이 지나갔지요. 그들은 김대감의 수색대였습니다. 이 산 어딘가에 그들이 숨어 있다. 찾아내 죽이고 밀서를 가져와라. 마당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수색대를 이끌고 산을 뒤지고 있었지요. 연희는 돌쇠의 품에 안겨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돌쇠의 심장도 마찬가지였지요. 수색대가 지나간 후 두 사람은 조심스레 덤불에서 나왔습니다. 돌쇠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괜찮으세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양 외곽에서 주막을 하는 주모예요. 그곳으로 가면 잠시 숨을 수 있을 겁니다. 연희는 돌쇠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와 큰 길로 나섰지요. 밤이 깊어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연희는 점점 지쳐갔지만 돌쇠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내디뎠지요.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요. 돌쇠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해 작은 주막에 들어갔지요. 주막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제가 음식을 사올게요. 돌쇠는 연희를 구석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연희는 주막 안을 둘러보았지요. 취객들과 나그네들이 모여 있었고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심이 되었지요. 돌쇠가 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소박한 국수와 막걸리였지요. 드세요.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연희는 고맙게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국수를 먹기 시작했고 돌쇠는 그녀를 지켜보았지요. 그의 눈빛에는 연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 씨. 돌쇠의 부름에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돌쇠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지었지요. 아니에요. 그냥 연희 씨가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연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고맙다. 돌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막 문이 열리며 마당쇠의 부하들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저기 좀 봐요. 연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고 연희의 손을 잡았지요.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두 사람은 서둘러 주막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 다시 한번 도망쳐야 했지요. 뒤에서는 마당쇠 부하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돌쇠와 연희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 시장터로 나갔고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지요. 마당쇠의 부하들은 그들을 쫓아왔지만 혼잡한 시장에서 두 사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쪽이에요. 돌쇠는 연희를 이끌고 시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그들은 그 안으로 몸을 숨겼지요.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어 있어요.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떠나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치고 두려웠지만 돌쇠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 앉았고 돌쇠는 연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연희가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연희 씨를 지켜드릴게요. 연희는 돌쇠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지요. 돌쇠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돌쇠는 연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것은 그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연희는 돌쇠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쇠는 계속해서 그녀를 지켰고 때로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창고 틈새로 비쳐 들어와 연희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모습도 아름다웠지요. 연희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돌쇠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무의식 중에 그의 품에 더 안겼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한양 외곽의 주막이었지요. 돌쇠가 예전에 도움을 준 주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니? 연희가 물었고 돌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큰 길을 피해 산길로 돌아갔고 때로는 농가의 헛간에 숨기도 했지요. 마당쇠의 부하들이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한양 외곽의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달빛 주막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주모는 백발의 노파였지요. 주모님, 저 돌쇠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주모는 돌쇠를 보고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돌쇠 아니냐?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주모는 두 사람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연희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 아가씨는 누구냐? 돌쇠는 주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대감의 음모, 연희가 쫓겨난 일, 그리고 그들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주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하지만 걱정 말 거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주모는 연희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연희는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모는 두 사람을 주막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아늑하고 깨끗한 공간이었지요. 여기서 쉬어라. 내가 음식을 가져오마. 주모가 나가자 연희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주모님은 어떻게 알게 된 거니?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몇 해 전 주모님의 아들이 관가에 잡혀갔을 때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증인을 찾아 그 아이의 결백을 증명했지요. 연희는 놀란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항상 다른 일을 돕고. 돌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곧 주모가 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을 내주었지요. 어서 먹어라. 모두 지쳐 보이는구나. 두 사람은 감사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고 제대로 된 식사였지요. 연희는 매 끼니마다 돌쇠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주모는 두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왈패들에게 들었는데 김대감이 너희를 찾고 있다더구나. 그는 마당쇠를 시켜 모든 주막과 여관을 뒤지고 있단다. 연희와 돌쇠는 긴장했습니다. 주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걱정 마라. 내 주막은 안전하다. 왈패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주모가 말한 왈패는 주모의 아들이 이끄는 패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돌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두 사람을 보호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을 거야. 너희에게 계획이 있니? 돌쇠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지요. 우리는 김대감의 영모를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모는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영모라고?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김대감이 영모자로 밝혀지면 우리는 더 이상 쫓길 필요가 없을 거예요. 돌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찾아 관가에 알려야 해요. 주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라. 연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김대감이 영모 세력과 만나는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야 해요. 그래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왈패들을 시켜 정보를 알아보게 하마. 그들은 한양의 모든 소식을 알고 있지. 그렇게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모는 왈패들을 통해 김대감의 동향을 살폈고 돌쇠는 연희를 보호하며 주막 근처를 경계했지요. 연희는 김대감의 영모 계획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난 후 주모의 아들인 후걸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대감이 다음 주 보름날 밤 북문 근처의 청송루라는 주루에서 영모 세력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희와 돌쇠는 희망에 찼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기회가 온 것이었지요. 후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영모 계획의 최종 확인을 위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올 거라고 합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청송루에 가서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리고 관가에 알려야 해. 돌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매우 위험할 거예요. 김대감과 영모 세력이 모두 모이는 곳이니까.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호걸은 두 사람을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와 제 패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송루를 포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도울게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보름날 밤 달이 밝게 떠오르자 연희와 돌쇠 그리고 후걸의 패거리는 청송루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관가에도 알렸고 포도청의 관원들도 준비를 마쳤지요. 모두 준비됐나? 후걸이 물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연한 눈빛을 보였지요. 돌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연희 씨를 지켜드릴게요. 연희는 고마운 마음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돌쇠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청송루는 북문 근처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주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루였지만 안쪽에는 비밀방이 있었지요. 김대감과 영모 세력은 그곳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호걸은 주루 주변에 자신의 패거리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변장을 하고 일반 손님처럼 주루에 들어갔지요. 연희와 돌쇠도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김대감이 오고 있어요. 돌쇠가 창가에서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몸을 숨기며 밖을 내다보았지요.
과연 김대감이 여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주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마당쇠도 보였지요. 이제 곧 시작되겠네. 연희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김대감이 비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이윽고 여러 명의 낯선 이들도 주루에 도착했고 그들도 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가요. 두 사람은 조심스레 비밀방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방 밖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숨었지요. 방 안에서는 김대감과 영모 세력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소. 다음 달 초하루 우리는 궁궐을 습격하고 임금을 폐위시킬 것이오. 박판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각자 맡은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김대감, 당신은 궁궐 남문을 담당하시오. 김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부하들이 남문을 장악할 것이오. 이것이 증거입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박판서가 만족한 듯 말했습니다. 좋소. 이제 우리의 계획은 완벽하오. 다음 달 초하루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오. 연희와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들었지요. 돌쇠는 조용히 호걸에게 신호를 보냈고 호걸은 즉시 패거리들에게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호걸의 외침과 함께 왈패들이 비밀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의 영모자들은 놀라 일어섰고 혼란이 시작되었지요. 김대감은 분노한 표정으로 검을 뽑았습니다. 이 무슨 소란이냐? 그때 포도청의 관원들도 주루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왈패들과 함께 영모자들을 포위했지요. 포도대장이 앞으로 나서서 외쳤습니다. 김대감, 박판서,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은 영모죄로 체포하노라. 항복하시오. 김대감은 분노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찼지요. 이것은 함정이다. 누가 우리를 배신했느냐? 그때 연희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김대감 앞에 섰지요. 당신의 음모가 밝혀졌어요, 대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대감은 연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내가 어찌... 연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냈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모를 알게 되었지요. 이제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김대감은 갑자기 검을 들어 연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한 년, 내가 나를 배신했구나. 그 순간 돌쇠가 연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김대감의 검을 맨손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요. 연희 씨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포도청 관원들이 재빨리 김대감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김대감의 손에서 검을 빼앗고 그를 결박했지요. 다른 영모자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져가라. 이것은 영모의 명백한 증거다. 포도대장의 명령의 관원들은 방 안의 모든 문서를 수거했습니다. 그 중에는 김대감이 가지고 있던 영모 계획서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연희는 돌쇠의 상처를 보고 놀라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야, 내 손이.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상처일 뿐입니다. 연희 씨가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에요. 포도대장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당신의 용기 덕분에 큰 영모를 막을 수 있었소. 임금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매우 기뻐하실 것이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나라를 위한 도리를 다한 것뿐입니다. 그날 밤 김대감과 영모 세력은 모두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영모죄로 신문을 받게 될 것이었지요. 연희와 돌쇠는 주모의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연희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아니었고 김대감의 위협에서도 벗어났지요.
돌쇠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연희 씨는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명예도 회복될 거예요. 연희는 갑자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김대감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텐데. 돌쇠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연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제안이니? 돌쇠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작은 꽃이었지요. 저는 연희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괜찮으시다면. 연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손에서 나무꽃을 받아들었지요. 돌쇠야, 나도 그것을 원해.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돌쇠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생애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었지요. 정말인가요? 연희 씨.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너는 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 나를 지켜주었어. 나는 그런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김대감의 재산과 명예가 아닌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을 선택한 것이었지요. 며칠 후 포도대장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지요. 부인, 임금께서 당신의 용기를 높이 사셨소. 김대감과 영모자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당신은 무죄가 증명되었소. 또한 임금께서는 김대감의 재산 일부를 당신에게 하사하셨소. 연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포도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소이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살 수 있소. 연희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감사합니다, 포도대장님.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포도대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선택이오. 하지만 임금님의 하사품은 받으시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도대장이 떠난 후 연희는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는 주막 뒤편에서 호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연희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돌쇠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호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는 연희를 따라 주막 옆 작은 정원으로 갔지요. 무슨 일이신가요? 연희 씨? 연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포도대장이 다녀갔어. 임금님께서 김대감의 재산 일부를 나에게 하사하셨대. 돌쇠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행인 일이네요. 이제 연희 씨는 다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연희는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돌쇠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 그 재산이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요. 저와 함께라면. 저는 천한 머슴일 뿐이에요. 연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건 너뿐이야. 내 눈에 너는 그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이야. 나는 부와 명예보다 너와의 삶을 선택할래.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천한 신분으로 살아왔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해왔지요. 하지만 연희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연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연희 씨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연희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임금님이 하사하신 재산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마련하자.
그곳에서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돌쇠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희 씨.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임금이 하사한 재산으로 멀리 남쪽 지방의 작은 농장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주모는 두 사람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호걸과 그의 패거리들 그리고 주막의 종업원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지요. 돌쇠야, 연희 아가씨, 부디 행복하게 살 거라. 주모의 축복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는 주모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주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주모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괜한 말씀.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연희와 돌쇠는 작은 마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의 번잡함과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난 것이었지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니? 연희가 물었고 돌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새 집으로요. 그곳은 산과 강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연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새 집. 그곳이 우리의 천국이 될 거야. 마차는 천천히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몇 달 후, 연희와 돌쇠는 남쪽 지방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 작은 농장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북쪽에서 온 부부라고 불렀고 누구도 그들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오늘도 들에 나가겠소? 돌쇠의 부름에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소박한 옷을 입은 농부의 아내였지요. 나도 같이 가려고. 오늘은 모내기를 할 거지?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에 첫 모내기요. 흉년이 들기를 빌어야겠소. 두 사람은 함께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며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기도 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신기해서 내가 대감의 부인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야. 돌쇠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시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야. 내가 있어서. 돌쇠는 연희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지요. 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하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연희는 돌쇠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고 돌쇠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갔습니다. 연희와 돌쇠는 작은 농장에서 평화롭게 살며 때로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했지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꽃피웠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돌쇠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돌쇠야,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돌쇠는 놀라고 기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오? 우리에게 아이가. 연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아이야. 우리의 사랑으로 태어날 아이.
돌쇠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연희를 조심스레 안았고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지요. 나는 이 아이를 소중히 키우겠소. 우리의 아이를. 연희는 돌쇠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야.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아이.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가족은 새로운 생명으로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연희는 돌쇠와 함께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9달 후 연희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 지었지요. 그 이름에는 두 사람의 모든 바람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희망이,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연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었지요. 그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희망아, 아버지가 너를 위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게. 돌쇠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땅을 일구었지요. 연희도 그의 곁에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아이를 키웠지요. 세월이 흘러 희망이는 튼튼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았지요. 연희와 돌쇠는 아이에게 그를 가르쳤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느 날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연희와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잠시 침묵했지요. 그들은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아, 어머니와 아버지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단다. 돌쇠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연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신분의 차이, 음모와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희망이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커서 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어머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래요. 연희와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연희와 돌쇠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큰 부와 명예를 버렸지만 그 대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얻었지요. 그들의 작은 농장은 점점 커져갔고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와 돌쇠는 백발이 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지요. 돌쇠야, 그때 내가 나를 업고 떠났던 그 밤을 기억하니? 연희가 물었고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그날 밤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연희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그 온기만은 변함없었지요. 나도 그날 밤부터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어. 네, 덕분에. 돌쇠는 연희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아니오,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두 사람은 노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언제나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참으로 특별했소, 연희야. 돌쇠의 말에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돌쇠야. 우리의 인연은 그 어떤 것보다 특별했어.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요. 그들의 사랑은 신분과 편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연정, 버려진 마님을 업고 떠난 머슴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장벽이 놓여 있을지라도 진정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희와 돌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옛날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설 야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날들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